부동산 시장 때문에 뭐 전세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등장하는 소재들도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 뭐 깡통 전세,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게 이 부동산의 매매가보다 전세가액이 더 높아지는 경우 내지는 대출금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인데, 깡통 전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냐, 좀 이런 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깡통 전세의 피해자들, 흔히 말하는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대학생들, 막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결혼을 하려는 이런 초년생, 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정돼 있어요. 저희가 사건 봤을 때는. 최근에 접한 사건들 중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보통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좀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LH에서는 이제 적당한 물건을 잡아요. 왜냐면 LH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잡힌 이렇게 물건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이 청년들에게 다시 전대차를 해주게 되는데, 자, 이 사건들에서 보면 집주인이 일단 LH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리고 LH는 다시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전대차 계약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집주인, 임대인과 LH 사이에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이 계약 체결하는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집주인은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혹은 LH와 그리고 요 청년이 흔히 말하는 임대차 계약의 어떤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당연히 넣을 때 임대인에게도 알려주겠죠. 자,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어떻게 얻게 되나요? 일단은 이 임차인 내지는 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나 어디 법원을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랑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날은 분명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임대인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랑 서로 공모해가지고 뭘 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출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요 사이 요 간격이 있을 때 대출금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기칠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어요, 실제.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부동산들을 다 경매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대출금도 받았고 보증금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냐? 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LH랑 내가 이 계약할 때 이사 간 날 꼭 전입신고 하세요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는 이 시간적인 간격을 더 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중에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받을 때요, 날짜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먼저 잡혔냐 아니면 전입신고가 먼저 됐냐에 따라서 서로 배당받는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이 계약서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내지는 이 중개사무실 임대인 사기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뭐가 문제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사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깡통 전세가 문제되는 사건을 보면은 임대차 계약은 먼저 체결했고 내가 이사도 먼저 있어. 그런데 전입신고 하지 않아서 배당이 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유형에 터잡아서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전입신고는 그날 무조건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깡통 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건물에 도대체 다 월세냐 쉽게, 아니면 다 전세냐 궁금해. 근데 안 가르쳐줘요. 임대인만 발급받아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차인이 발급받기가 힘들어요, 계약 전에. 그리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월세야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 내지는 흔히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배상해주는 책임은 한 30에서 4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1억의 손해가 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랑 협회는 한 3, 4천만 원 정도밖에 배상해주지 않으니까 내 남은 손해가 크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에서는요, 공인중개사한테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달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못 봤지만 내가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의 을부에 보면은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갑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봤는데 뭔가 세무서 이런 데서 압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동산은 좀 피하셔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세금 같은 게 우선되는데 이런 세금 같은 것도 납부하기 힘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들어가시는 거는 나중에 경매를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내가 내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건물들의 시가가 해봤자 10억 전후 이 정도 금액인데 대출금이 10억 막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주는 재정이 매우 안정적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꼼꼼히 챙겨봐야지만 전세 사기 피해 당하면 누가 보상해줘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하면은 그래도 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